메르스 격리 환자가 하루 새 300여 명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준비 중이고 여당은 당내 갈등조차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국민모임을 비롯한 4개 진보정당 및 단체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구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정부와 사용자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 효력 정지 2심 판결이 그제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전교조 법의 노조 여부 결정을 앞둔 서울 고등법원 측에 사실상의 지침이 내려졌다고 우려합니다. 6월 4일 목요일 뉴스K 곧 시작합니다.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변이 여부 조사 결과는 빨라도 내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명확한 사태 파악과 대처 방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무능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신뢰를 갖기 어려워 보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위중한 시기 동안 정치 공세를 자제하자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의 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이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로 인한 격리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오늘도 어제보다 300명이 더 넘게 늘어났다고요. 네,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보다 303명이 늘어났는데요. 1,667명입니다. 자택 격리자와 기관 격리자를 포함한 수치로서 감염 확진자 역시 어제보다 5명이 늘어난 3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염 의심자도 어제보다 무려 133명이 늘어난 601명입니다. 예, 과연 이런 격리 대상자 그리고 의심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정확한 경로는 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부는 또 메르스 관련 정보를 원천 차단 중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오늘 또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트위터 계정도 닫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이 오늘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이 때문에 계정이 닫히기 전 팔로우한 1,628명의 네티즌들만 질병관리본부의 이전 게시글을 볼 수 있는데요. 뉴스K가 직접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통화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사실 저기 트위터를 사실 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예. 어제 이제 그 누가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봤더만은 내용이 작년 8월달 이후로 전혀 업데이트나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트위터를 일단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내용을 정비해서 트위터 대신에 페이스북으로 할지 메르스 홈페이지를 활용할지 검토하고 재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보 제공 사이트 외형보다 메르스 관련 당장의 그 시급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들로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도 오늘 성명을 내고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에서조차 사실이 알려지면 환자 수가 줄어들까 봐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메르스 감염 사태와 관련한 정보와 환자 치료 및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될 텐데 없애버리는 게 이 정부의 공통적인 해결 방법인지 좀 의문입니다. 또 문제가 또 있죠. 사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될 여당은 집안 싸움을 하느라 바빠 보입니다. 네, 매일 싸우고 있는데요. 오늘 싸움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위중한 시기에 정치 공방을 몰두하는 것은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청와대의 뜻에 동조해 내부 분란을 야기하는 친박계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 말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권이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다음 주부터 6월 국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정치권이 국민과 수준도 선열할 때 계속 낯뜨거운 행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는 말린 발언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아무리 대표를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당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본인은 아무런 일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일체범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부분을 그렇게 나무라는 식으로 이해를 이끌지 말길 바랍니다. 네,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김무성 대표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서 사퇴를 매듭지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발언이 있은 뒤에도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수위의 발언을 했더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회의 중에 한 발언인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면전에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사퇴를 요구한 건데요. 그 이유는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 철학도 존중하고 또 정치적 선배로서 많은 부분에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픕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수습을 하는데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결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소식도 또 정치권 소식하면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군면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군면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1980년 군면제 사유가 된 그 만성 단마진 판정 이전에 이미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김광진 의원실이 제공한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만성 단마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두드러기로 징병 신체 검사에서 신체 등이 병종을 받았습니다. 현재 5급 판정을 받아서 민방위에 편입된 건데요. 당시의 날짜는 1980년 7월 4일입니다. 하지만 표 하단을 보면은 국군 수도 통합병원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만성 단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군면제를 받은 게 아니라 면제 판정을 받고 검사를 받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교안 후보자는 어떤 과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병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면제 결정이 먼저 내려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한 가지 소식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국민모임을 비롯해서 4개 단체가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군요. 네,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진보연대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단체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더 강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1야당의 모든과 야합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분열과 부진으로 스스로 국민적 대안이 되지 못했던 진보정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반성이 오늘 4개 단체 대표들이 드리는 선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은 최근 2차례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모임도 9월 창당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정동영 전 의원이 패배하면서
독자 창당 계획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새로운 길로의 모색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예, 새로운 진보정당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궁금증들이 있죠. 우선 앞서 말한 정동영 전 의원도 그렇고 구 통합진보당의 세력도 끌어안을 것이냐, 안지 않을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세균 국민모임 대표가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에 관한 건데요. 김세균 대표는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모임과 함께하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합류할 것을 예고한 겁니다. 이제까지 정동영 의원은 국민모임 취지와 그리고 국민모임이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진보 세력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찬성해왔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원래 자기가 밝힌 그런 미랄의 역할을 충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편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선 일정 부분 거리두기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합진보당 분들이 세력을 이루어서 진보 정치를 다시 또는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고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출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과연 이번에 진보 세력의 통합선언이 내년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여러 난관을 해결해야 하는 건 자명해 보입니다. 예,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야합이다 이런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는데 이를 극복할 만큼 진정성 있는 연대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아몰랑이라는 표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논리가 없거나 불리한 사람이 답을 회피하는 경우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아몰랑 미국 갈 거야라고 쓴 트윗이 화제인데요. 메르스 사태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뒤로한 채 방미가 강행될지 관심입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북한의 공동대처, 육사회담 재개 등 주로 대북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중국, 일본과의 관계 등 민감한 의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는 메르스 사태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국회와 극심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 등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아 무리한 방미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메르스보다 더 위험한 건 박 대통령과 정부의 이른바 아몰랑 대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몰랑이란 잘 모르겠다의 줄임말로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논리가 없거나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대답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단어입니다. 박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이 아몰랑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는 듯 거리두기를 하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같은 회의에서 메르스 환자의 숫자를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1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했지만 이미 정부는 1시간 전에 감염자 수가 18명이라고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13일 만에 처음 열린 어제 비상대책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의 아몰랑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 정보 공개는 투명하게 해라, 확산을 막아라 라는 원론적 이야기만 나왔을 뿐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메르스 아몰랑 미국 갈 거야 라는 사람과 메르스 아몰랑 골프 칠 거야 라는 사람은 사실상 동일 인격자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제
메르스 의심 환자로 자택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골프를 치다 적발된 사건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동일선상에 놓은 것으로 만약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강행한다면 사실상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장관은 그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메르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생을 위해 장려한다. 하지만 굳이 메르스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굳이 필요 없다고 했던 문 장관은 지난달 23일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메르스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바가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도 험난해 보입니다. 여당은 박 대통령 출국 전인 오는 10일까지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연일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로 발생했던 국정 공백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투기 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가 육군 수도통합병원의 결과 발표보다 먼저 확정됐다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고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의 공무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01년 아가페 재단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아가페 재단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때도 그리고 총리 후보자인 지금도 아가페 재단의 이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비영리 업무에 종사할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전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공무원법을 위반했습니다. 한편 김준영 한동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뚜렷한 의제가 없다며 방미 일정 연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가 저작년이죠. 그 동남아로 가기로 했다가 그 시퀘스터 때문에 미룬 적이 있었거든요. 동남아 방문을 그 다음에로. 그렇게 본다면 이런 사태가 저는 미루는 것이 꼭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이 껴있다며 해외 순방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초에 원래 이 시기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6.15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메르스가 있기 전도. 그래서 이 6.15가 단순히 그냥 기념이 아니라 8.15 그 70주년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남북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무슨 전환점을 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나가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최저임금,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 돼야 할 임금이 다수 노동자들에게는 곧 실질 임금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빠듯할 수밖에 없지요.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최저임금 협상에 나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노동계의 목소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에서 9년째 청소노동을 하고 있는 윤명순 씨는 한 달 내내 일하고 식대를 포함해 15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습니다. 서울 톨게이트에서 일하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김옥주 씨의 월급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노동자 집담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내년의 최저임금이란 곧 내년 자신의 급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이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나라에서 올려주는 돈, 그게 우리가 월급이 오르는 돈이다라고만 생각해서 1년이 되면 또 월급이 얼마 오르겠구나.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최저임금 제도는 사용자가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법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그에 따른 임금 노동자 전체의 임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최저임금 협상은 사회적 임금 교섭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참 제마페 가서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 달라고 우리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래도 맨날 돌아오는 거는 우리 노동자한테는 최저임금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이거 노동자의 실태를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신임위원 위촉과 현장 조사 등 사전 작업을 마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달 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통한 최종안을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협상에서도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간극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대폭 인상해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내세웠습니다. 2015년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지난해 5,210원에서 370원, 7.1%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최근 해마다 평균 9%에 가까운 인상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6,00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되는 임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만 피해가는 편법이 만연합니다. 결국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실질 임금 인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오늘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법제도의 미비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2015년 적용받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 5,580원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는 게 거의 모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인건비 부담 상승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마다 반복한 대로 난항을 거듭한 끝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의 안을 채택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을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모양새로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정부 측 위원에 가까운 공익위원들은 친자본 성향이라고 비판합니다. 노동계는 이 같은 반복을 막기 위해 현행 비공개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일반에 공개하고 공익위원을 노사 간의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전교조가 법의 노조라는 통보에 효력을 되살린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법의 노조 여부 결정이 서울고등법원에 넘어간 시점에 사실상의 판결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시민단체들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른바 전교조 죽이기에 총동원되고 있다면서 사회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전교조에 대한 국가기관의 탄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제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결정 다음 날인 어제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상 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된 법의 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전교조는 사실상 법적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급작스럽게 회개한 논리를 동원하여 전교조를 다시 법 밖으로 내몰고 말았다. 대법원은 권력에 아첨하여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면죄부를 내주었다. 대통령,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행정부와 사법부 기관들이 전교조 죽이기에 총동원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위기를 본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 8개월이 지난 그제 서울고법의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일주일 전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인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파기의 근거였습니다. 전교조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된 법의 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후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엉터리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 법원에서 순탄하게 심리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의 그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권을 대법원이 꼼수로 치면은 고등법원의 무언의 지침, 꼼수 지침, 편법적인 지침을 내리는 재판권 침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결정을 서울고법에 온전히 맡기게 됐습니다. 이들은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도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제 기준에도 헌법 정신에도 법률의 정신에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정광석것처럼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서 정부와 사법까지 동원한 총체적인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낡은 의자에라도 기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맨 땅에 널브러져 버리고 싶은 때도 있지요. 많이 지치면 몸뚱이조차 짐이 된 듯 힘이 들지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듯합니다. 몸도 마음도 놓아버리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걱정입니다. 쌓아둔 것 많아 어디다 옮겨야 할까 걱정할 사람들이 곁에 없으니 다행입니다. 그게 왜 다행이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사참사, 세월호 참사에 메르스 대란까지 전국을 뒤흔드는 파문이 있을 때마다 박 대통령의 출국 계획이 겹쳐왔기 때문이지요. 초동대처에 미흡한 정부를 꾸중하며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뒤 비행기에 오르는 대통령의 뒷모습. 이제는 마치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국민 행복을 강조했던 대통령의 취임사는 불과 3년 만에 빛바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머릿속에 국민 행복 아몰랑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